반갑습니다. 10월 21일 화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뉴욕 증시가 또다시 상승 랠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불장입니다. 불장. 불이 났어요. 네. 자, 일단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모두 다 상승 랠리로 마무리됐고요. 전체적으로 분위기 좋습니다. 뭐 셧다운도 끝난다, 뭐 어쩐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고 있어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일단 뭐 애플은 또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아이폰이 잘 팔린대요. 네, 기술주들 랠리가 좋았고요. 기술주 랠리뿐만 아니죠. 셧다운이 끝나게 되면 전통적인 기업들 경제까지 좋아진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률이 커질 수가 있죠. 자, 요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매수세를 계속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간다. 네, 그죠? 주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또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게 되고, 또 높아진 관심만큼 주가가 또 오르게 되고, 또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의 관심이 또 높아지게 되고, 그럼 주가가 또 올라가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선순환이 되는 것이 강세장의 특징이고요.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정이 아주 간단하게 얇게 지나간다라는 거가 되는 거죠. 자,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중국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만, 네,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3% 넘게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죠. 자, 우리나라 올라간 게 오히려 조금밖에 안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상승세를 좀 보이게 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마음껏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으로 가져야 되겠죠. 삼성전자가 어제는 상승 랠리에서 조금 소외됐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가게 되면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 4,000포인트니 뭐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해 보이고요. 대신에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우려감들, 또 단기 조정에 대한 우려감도 계속 나타날 수 있고, 너무 급하게 올라가게 되면 그 후폭풍이 조금 세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만 우리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외에 부담 요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상승 계속 즐기시면 되지 않을까요? 좋은 주식들 계속 포트에 담아 놓으시고 수익을 즐기면 되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주가가 꺾일 때까지.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뉴스를 살펴보시면 엔비디아는 0.3% 하락했는데 AMD는 3% 급등했다. 일단은 AI 쪽 관련해서 반도체에 관련한 부분들은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 그죠? 나쁘지 않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겠죠. 뭐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쉬어가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빅테크들의 이런 AI 투자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아무런 부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긍정적이고, 엔비디아가 하락한 것은 오픈 AI가 1조 달러 투자를 약속했지만 자금 부족으로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우려가 나오니까 다시 AI 버블 우려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던 건데, AMD는 오히려 3% 급등을 합니다. 자, 오라클이 엔비디아가 아니라 AMD에 뭐 이런 거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또 연일 상승하는 모습들, 지난 한 달간 53%, AMD가 올라가면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계속 공식을 만들어 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가에 아주 좋은 영향이 좀 되겠죠. 엔비디아는 좀 내렸지만 다른 것들은 나쁘지 않았어 라는 식의 이야기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거고, 하이닉스가 48만원 뚫었죠. 그래서 이게 지금 50만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목표 가격이 이게 문제예요. 올라가면 올라갈 때마다 계속적으로 그냥 올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금씩 계속 올리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날 갑자기 확 커지는 목표 주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갑자기 100만원 막 이렇게, 뭐 어디선 100만원 간다는 얘기도 나오죠. 근데 100만원 간다 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일단 좀 조심하자라는 걸 좀 생각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하이닉스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가는 48만원을 넘겼고 시가총액은 350조 원을 돌파했다. 네, 개인들의 평균 투자 수익률이 어느새 80%를 훌쩍 넘겼다. 이렇게까지 올랐는데도 80%밖에 못 먹었군요. 자, 아무튼 네,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됐고, 48만 닉스 일단 뭐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올라가는 게 조금 급한 모습은 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반도체 쪽의 랠리는 어쨌든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실적, 그 다음에 시장 규모 이런 것들은 좀 더 커질 수가 있죠. 그래서 50만원도 넘길 수 있겠는데, 야, 근데 여기는 이제
계산이 안 됩니다. 네, 계산이 안 됩니다. 뭐 당연히 이제 뭐 실적이 좋아요, 어째요, 뭐 등등등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계산할 수 있는 저의 영역을 넘어선 거죠. 네, 뭐 이 정도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자, 수익이 많이 나와서 좋기는 좋은데 뭔가 조금 네 과한 듯한 느낌이 좀 있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비교를 하게 되면 하이닉스는 좀 너무 과하게 올라간 것 같고 삼성전자는 아직 덜 올라온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똑같은 반도체이긴 한데 이런 상황이라면은 저라면 네 뭐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현재 시점에서 매수를 하라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를 사겠지만 일단은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반도체라고 한다면 일단 다 들고 가시는 게 유리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기 전까지는 즉 성장성이 둔화되었다라는 느낌이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가 천천히 가든 빨리 가든 일단 추가적인 상승을 더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뭐 48만원이다 50만원이다 다 좋은데 여기에서 뭐 수익을 크게 보려고 들어가신다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때 들어오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생각하지 못했었던 가격대까지 더 많이 올라가는 것이 이제 시장의 어떤 상승 포인트라고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아무튼 네 수익은 축하합니다. 다만 네 너무 무리해서 네 꼭대기에서 매수하지 않도록 조심들 하시기 바라고요. 자 애플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합니다. 간만에 훨훨 판매가 호조를 보였다. 아이폰 17이죠. 네, 미국과 중국 등에서 판매 호조를 보인다는 소식이 주가를 밀어 올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 기록을 새로 썼다. 요즘에 그냥 뭐 전 세계가 다 종가 기준 신고가네요. 자, 이런 대세 상승은 굉장히 오랫동안 상승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그냥 뭐 1, 2개월 지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상승 랠리를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아니면 뭐 일본이든 뭐 전 세계 어디든지 간에 주가 포지션이 일단 계속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긍정적인 요소가 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건 네 지금은 아이폰 17 출시 당시 인공지능 기능 도입이 지연됐다며 월가 일부 투자자들은 큰 실망감을 표시했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네 계속적으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과 관련된 부품주들 네 이런 것들이 또 긍정적인 요소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스마트폰 관련한 제품, 이런 소부장, 이런 것들도 같이 상승할 수 있고요. 긍정적인 기대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거 한번 볼까요? 100조 사우디 신도시, 한국 건설사가 짓는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100조 원을 투자해서 수도 리야드에 건설 중인 스마트 신도시를 한국 건설사가 짓게 될 전망이다. 오, 그래요? 국내 대형 건설사 한국과 협약을 맺었다. 오, 어딘가요? 자, 어디인지는 지금 모르겠는데, 그죠? 요게 어디인지는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요걸 찾아봐야 되겠네. 나도 지금 와서 모르겠는데요. 네. 건설사 한 곳이라고 했죠? 네. 건설사 한 곳. 뭐, 지금 주택건설이다라고 한다라면, 그죠? 주택건설이다라고 한다라면, 이거는 현대건설, GS건설, 삼성물산 뭐 등등등 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아니면 뭐 상관없겠습니다만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라면 네 분명히 요거는 수혜가 될 텐데 어제 근데 건설사들 중에서 뛴 게 없지 않았나요? 그죠?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도 좀 있다. 근데 이게 어제 장이 끝나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오늘 보면은 알 수 있을라나요? 네, 요거 사우디 쪽 해외 진출한 부분에서 주택 쪽 관련한 이슈다라고 한다라면 현대건설도 될 수도 있겠죠. 그럼 만약 이런 거면은 대박이 터질 수 있습니다. 자,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찾아봐야 되겠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자, 건설사들 중에서도 해외 쪽에 나갈 수 있는 건설주. 방금 전 말씀드린 세 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죠? 삼성물산, GS건설, 현대건설 어디가 됐든 간에 아주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오르는 종목만 오르네. 골고루 담은 동일 가중 ETF 수익률이 안 좋다. 이게 뭔 얘기냐면 리스크를 줄이려고
분산 투자를 했더니 수익률이 안 좋다라는 얘기죠. 이게 장이 좋을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장이 좋을 때.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중평균 방식이죠. 예, 가중평균 방식이라서 특정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올라갈 때 주가가 더 많이 오르는 그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삼성전자도 뭐 100만원 담고 하이닉스도 100만원 담고 그다음에 어떤 그 소형주도 100만원 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동일 그 가중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동일 가중이란 말을 쓰는 거야? 동일 가중. 같은 비중으로 담은 거죠. 같은 비중으로 담은 건데 오르는 종목만 올라가니까 오히려 시가총액이 큰 종목의 비율대로 담은 이런 가중 방식으로 네, 담은 부분들은 이게 뭐랄까요? 오히려 대형주가 올라갈 때 주가 상승률이 더 크게 늘어간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크니까 내가 총 재산이 1000만원이 있는데 삼성전자에 500만원 투자하고 나머지 것은 조그마니까 한 뭐 100만원씩 갖고 5개 사자. 근데 지금 같은 시점에서 500만원 담은 게 빵빵빵빵 치고 올라가니까 조그만 종목이 올라가는 것보다 시장 수익률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가 되는 거죠. 근데 동일하게 담으면 이것도 올라가고 저것도 올라가고 해서 좋긴 좋은데 빵빵하고 크게 올라가는 종목에 대한 그 수익률이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애매하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분산 투자냐 아니면은 집중 투자냐라는 건데 요거는 뭐 딜레마가 될 수 있습니다. 분산 투자하는 것은 확실히 리스크 관리가 될 수는 있어요. 장이 내려갈 때는 일단 수익률 방어가 되거나 오히려 주가 수익률이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장이 올라가는 장이잖아요. 이럴 때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그러죠. 집중. 우리가 삼성전자로 수익률을 크게 보고 있는 이유는 삼성전자의 비중이 많기 때문이잖아요. 쌀 때 비중을 많이 해서 와장창 실어놨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면서 수익률을 크게 만들어주는 거고 웬만한 것들 내려가더라도 삼성전자만 올라가면 계좌가 플러스로 계속 유지되는 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포트폴리오 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들을 세우는 건데 여러분들은 뭐 ETF를 대응하실 때는 사실 ETF가 포트가 구성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까지 신경을 안 쓰셔도 되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가중 평균이냐 아니면 동일 가중이냐 뭐 이런 것만 평균하시면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구축하실 때는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잘 나갈 수 있는 종목들에게는 비중을 많이 실어주는 전략들을 세워주시면 상승장에서는 대형주들이 시장을 끌고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률이 크게 발생할 수 있어요. 보통 안정적이고 거의 확실시되는 상승률을 보여주기 때문에 대형주에 투자하는 것은 참 쉽게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짜는 전략도 이런 식으로 잘 짜시면 돼요. 중소형 종목들도 잘 가는 동안에 이렇게 추가적인 그런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확대하면서 추세 추종에 대한 또 그 손실 억제 그 손실을 방지하는 수익 챙기기 뭐 그런 매매 기법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네, 수익을 안정적으로 좀 많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아무튼 상승장이 되니까 이렇게 분산 투자에 대한 네,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분산 투자는 답이죠. 그게 리스크 관리를 하는 좋은 정답이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만 보고 있으면 하락하는 시점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도 항상 리스크 관리 이어가실 수 있도록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 증시 무역 협상 기대감의 상승 잘 올랐다 이런 얘기죠. 네, 트럼프는 이날 기자단에게 거듭 중국과의 관계가 좋다면서 무역 협정 체결의 낙관적인 전망을 계속했다. 네, 그 다음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와 맞춰서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내년 초에는 네, 중국도 갈 것이다. 네,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아주 뭐 난리네요. 네, 참. 아니 그러면 나쁘다는 말을 하지를 말든가, 그죠? 자, 셧다운과 관련해서는 금주중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셧다운 한지 지금 그래 제법 오래 했네요. 네, 한 4주 된 건가요? 네, 제법 오래 했어요. 이 정도면 오래 한 거지. 네,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했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한 어떤 투명감이 불투명감이 해소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뭐 재밌는 부분이겠죠? 네. 셧다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사실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계속할 수가 없어요. 뭐 서로 간에 다 죽자는 이야기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네. 뭐 사실 그렇잖아요. 네, 셧다운을 계속 할 수는 없는 거고 지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악재 요소로 있었던 부분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호재로 바뀐다라는 거가 되는 거라서 악재 요소가 호재로 바뀐다. 자, 그렇다면은 강세장에서 더 이제 불을 지피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갈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기대감 요소 아주 훌륭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에게는 걱정할 거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겠죠. 네. 뭐 뉴스는 별로 없어요. 뭐 그다음에 오늘 뭐 테슬라도 좀 올랐대요. 실적 기대감 이런 것들로 해서 올랐고요.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어떤 게 있느냐면 요건가요? 네. 자, 3분기 증권사 실적이 훈풍을 보이고 있다. 자, 증권사 실적이 어제 증권주도 많이 올랐잖아요. 자, 증권주들이 올라가는 배경에는 무조건 주식시장 상승에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계속 오르면 증권주는 계속 오릅니다. 근데 얘네들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배당률이 좀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배당에 대한 기대치를 생각하기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자, 아무튼 네, 실적이 아주 좋아질 것이다. 왜? 증시가 올라간다는 것은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네, 이 수수료가 늘어난다. 브로커리지, 위탁매매 수수료가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거든요. 너도 나도 이제 돈 싸들고 올 거 아닙니까? 네, 부동산 규제도 들어와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한 상황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 뭐 전체적으로 다 보게 되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 생각되는 거죠. 자, 증권가에서는 주식시장 호조에 힘입어서 증권사들의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네, 실적이 돈을 많이 벌겠죠. 네, 돈을 많이 벌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되고 뭐 이 증권회사 저 증권회사 뭐 가릴 거 없습니다. 네, 그런 거 가릴 거 없고 일단 뭐 한국금융지주도 어제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오르니까 이제 뭐 최선우주라고 얘기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자, 일단은 증권주들은 주가가 많이 상승할 수 있다. 이 부분이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권주들은 일단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더 상승할 수 있을 테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 요소들을 가지고 가자. 그렇게 생각해 보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일단 네, 상승 흐름은 유지하고 있고 실적도 좋고 장도 올라가고 있다. 시장이 꺾이면 바로 꺾여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정도 생각하시고요.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거. 주가는 올라가고 있지만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매수하지 말고 항상 뭘 보자? 네, 저점권에서 기회를 엿보자. 그러면 수익이 여러분 품 안에 들어갈 겁니다. 올라간 것만 쳐다보면요, 밑에서 올라갈 종목을 못 봐요. 그리고 올라간 종목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무리해서 사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수익이 아니라 손실이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할까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불기둥 한번 쏘아 올리자고요. 그러면 10만전자 오늘 한번 기대해 볼까요? 네, 2%만 올라가면 되던데 네, 10만전자 기대를 한번 하면서 또 우리 오늘의 불기둥을 한번 쏘아 올리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오늘도 파이팅!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장중시황 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